안녕하세요. 10.4억 투자입니다. 전일 10.6억대에서 현재 10.4억대로 총 자산이 1,487만원 줄었습니다. 코인은 현재 4,500만원 손실이고 주식은 6,200만원 이익 중입니다. 다만 전체 자산은 평가액과 현금 흐름이 같이 움직여 현재 10.4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밤 시장 분위기를 짚고 국민성장펀드와 매매 내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산 숫자를 먼저 봤으니 이번엔 시장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S&P 500, 나스닥 종합 다우가 모두 밀렸고 코스피도 같이 눌린 흐름이었습니다. 빅스는 18대까지 올라오면서 변동성 경계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아직 탐욕 구간이지만 지수는 하루 만에 식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산 하락은 제 포트폴리오만 따로 떨어진 그림은 아닙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번 회차의 핵심 소식은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이름만 보면 안전한 정책 상품 같지만 저는 이걸 예금처럼 보지는 않습니다.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투자 상품이고 중간 환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상장 후 팔 수는 있지만 거래가 적으면 할인해서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년 안에 양도하면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품 성격을 투자 상품으로 놓고 비중을 정한 뒤에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돈이 어디로 가는지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개인 돈이 공모펀드로 들어가고 그 돈이 모펀드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이후 10개의 자펀드로 나뉘어서 첨단 전략 산업 기업에 투자합니다. 반도체, AI, 2차전지, 바이오, 로봇처럼 정부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분야가 중심입니다. 자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은 이 주목적 투자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또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기술 특례 상장사의 신규 자금 형태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ETF라기보다 성장 기업의 장기 자금을 대는 펀드에 가깝습니다. 결국 중소형 성장주와 비상장 성장 기업 성격도 섞여서 수익률은 꽤 불확실합니다. 과거 정부 주도형 펀드들도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운용사 중에는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자펀드 운용사를 고를 수 있는지는 판매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봤으니 이제 이 상품의 장점인 세제 혜택을 보겠습니다. 전액이 똑같이 공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투자금 구간별로 소득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3천만원까지는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20%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구간에는 10%가 적용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넣으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라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질 절세 효과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혜택은 좋지만 이제 원금 보장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해서 자펀드 손실의 20% 범위까지 먼저 부담합니다. 다만 이건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 20%를 넘어서는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억투자에서는 3천만원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다시 넣을지는 그때 제도와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판단을 했으니 먼저 현재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한 현재 자산은 10억 4,700만원입니다. 가장 큰 축은 원화 머니마켓과 미국 주식입니다. 둘 다 30%대 비중입니다. 한국 주식은 약 9.7%, 코인은 약 4.6%라서 한쪽으로 몰린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성장펀드 3천만원을 넣으면 한국 주식 비중은 대략 12%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가 아니라 한국 성장산업 위성자산 하나를 붙이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비중을 봤으니 이번 주 실제 매매 내역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5월 12일과 14일 매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매매는 제외했습니다. 5월 12일에는 비트마인 2배, 코어웨이브 2배, 팔란티어 2배를 각각 $700 안팎으로 나눠 샀습니다. 5월 14일에는 팔란티어 2배, 코어웨이브를 더 담고 실스큐, 메타 2배, 오클로 2배 같은 종목도 소액으로 추가했습니다. 각 카드 맨 위에 수익 손실을 먼저 표시했습니다. 초록은 수익, 빨강은 손실입니다. 매수가 현재가를 같이 보면 팔란티어 2배, 오클로 2배, 리게티 2배는 매수 후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비트마인 2배, 빅베어 홀딩스 2배, 실스큐, 메타 2배는 현재가가 매수가보다 낮습니다.
이번 주 매매 내용만 놓고 보면 물타기와 소액 분산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 포트폴리오가 이번 레이싱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제 매매와 비중을 봤으니 이제 다른 전략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버피동, 태양, 부엉이, 도지, 햄스터, 젖소, 억투자, 코스피, 치타, 라우어, VR이 같이 달립니다. 1주 30일 1년 거치식 1년 적립식으로 기간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공격적인 전략이 빠를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변동성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순위만 보기보다 각 전략이 어떤 시장에서 강한지 보겠습니다. 먼저 1주 레이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레이싱입니다. 이번 주는 많이 오른 전략보다 덜 흔들린 포트폴리오가 앞에 섰습니다. 이번 주 1위는 억투자입니다. 하락장에서도 실제 포트가 가장 잘 버텼습니다. 이번 주는 공격형보다 분산형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흔들림을 줄인 구간이었습니다. 꼴찌는 코스피입니다. 직전 강세 뒤 이번 주에는 되돌림이 크게 나왔습니다. 햄스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변동성 자산들은 방향이 갈렸습니다. 이번 주는 수익률보다 방어력이 더 중요했던 레이싱입니다. 최근 30일 레이싱입니다. 한 달 흐름에서는 레버리지 전략의 차이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한 달 1위는 라우어 VR입니다. 상승 흐름의 탄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억투자는 한 달 기준 상위권은 아니지만 7%대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꼴찌는 태양입니다. 올해더 전략은 이번 30일 구간에서 가장 느렸습니다. 치타와 코스피도 강했지만 라우어 VR의 상승 여력이 더 강했습니다. 최근 1년 거치식 레이싱입니다. 처음에 한번 넣고 그대로 뒀다면 어떤 전략이 가장 멀리 갔을까요? 1년 거치식 1위는 코스피입니다. 큰 추세를 끝까지 가져간 전략입니다. 억투자는 실제 분산 포트라 1년 누적에서는 중위권에 움직였습니다. 꼴찌는 도지입니다. 1년 누적에서는 약세 자산의 하락이 컸습니다. 공격형은 상위권이지만 1위와의 격차는 아직 큽니다. 1년 누적은 코스피와 라우어 VR, 치타 같은 공격형 격차가 선명합니다. 최근 1년 적립식 레이싱입니다. 나눠 사면 급등 자산과 분산형 전략의 간격이 달려집니다. 적립식 1위는 코스피입니다. 상승 흐름이 계속되는 동안 힘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억투자는 적립식 기준에서는 분산 효과로 중상위권을 지켰습니다. 꼴찌는 도지입니다. 적립식이어도 약세 자산은 회복이 늦었습니다. 거치식보다 적립식은 충격을 나눠받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자산하락 시장 뉴스, 국민성장펀드 매매 내역, 레이싱까지 한 번에 봤습니다. 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좋게 보지만 한도까지 꽉 채우지는 않겠습니다. 올해는 소득공제율이 가장 높은 첫 3천만 원 구간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대신 5년 잔금, 원금 보장 아님, 정책형 성장주 리스크는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한다면 얼마까지 넣으실 건지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레이싱에 넣어보고 싶은 포트폴리오 전략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캐릭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억이 12억까지 가는 과정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로고는 매주 바뀝니다. 실제 제 포트폴리오 자산에 맞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구독을 해두시고 로고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영상이 됩니다. 국민성장펀드 넣는다면 얼마까지 보시나요? 다음 레이싱에 넣고 싶은 전략을 남겨주세요. 좋은 전략은 캐릭터로 만들어 같이 달리겠습니다. 매주 자산 변동을 공개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억투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같이 눌러주세요.